혹시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 내년 이맘때쯤엔 지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겠지? 하고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멋진 미래는 왜 항상 저 멀리에만 있는 걸까요? 지금의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 그 사이의 간격은 대체 왜 좁혀지지 않는 건지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날 야심차게 세웠던 그 계획들 혹시 아직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쵸? 끊어놓고 한 번도 안 간 헬스장 회원권, 1월만 빼곡하게 채워진 다이어리, 처음에 그 불타는 의지는 대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의지박약이라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이런 거요. 아, 내일부터는 진짜 운동한다 하고 굳게 다짐하지만 현실은 알람 스누즈 버튼 연타. 그쵸? 이번 달엔 진짜 아껴 써야지 마음먹었는데 정신 차려보면 이미 결제 완료. 이 끝도 없는 리뷰 세티. 정말이지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것만 같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 명확한 적군과 아군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심리학자 벤저민 하디가 바로 이 점을 제대로 짚어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7가지 위협이 있고 또 여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7가지 진실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 싸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훨씬 해볼만 하지 않나요? 자, 그럼 먼저 우리를 방해하는 그 적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 정체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아, 다 내 탓이구나 하고 자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대부분이 너무나 쉽게 빠지는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인 함정 같은 거거든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7가지 족쇄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 과거의 안 좋은 기억에 발목 잡히는 것, 내 주변 환경, 그리고 미래의 나와 연결고리가 끊어진 느낌, 급하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허덕이는 것, 이 편안함의 덫, 그리고 심지어는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까지요. 와, 이 모든 게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딱 가두어 두는 거죠. 이 중에서 특히 강력하고 우리가 정말 자주 빠지는 함정 몇 가지만 좀 더 깊게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위협은 바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 끔찍한 곳에서 생존자와 사망자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체력이나 건강이 아니었어요. 바로 살아서 돌아가면 만나야 할 가족처럼 간절히 바라는 미래, 즉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명확한 그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는 모든 노력이 그냥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작은 어려움에도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희망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위협이 바로 환경입니다. 심리학자 쿠르트 레빈이 만든 이 공식을 한번 보세요. B는 P 곱하기 E.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behavior는 나라는 사람, person, 즉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 environment와 곱해져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환경이 거의 0에 가깝다면 내 의지가 아무리 100이고 1000이라도 결과는 그냥 0이 되어버린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여기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길과 현명한 길. 왼쪽처럼 의지력 하나만 믿고 유혹이랑 맨몸으로 싸우는 거랑 오른쪽처럼 아예 의지력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우리의 의지력이라는 건요, 배터리 같은 거라서 환경이 안 좋으면 너무 쉽게 방전돼요. 눈앞에 있는 과자를 안 먹으려고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것보다 그냥 애초에 과자를 안 사두는 게 100배는 더 현명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제발 의지력 탓 좀 그만하고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설계하는 거죠. 환경만큼이나 우리를 교묘하게 방해하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미래의 나를 완전 남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60%. 한 연구를 보니까요. 10년 뒤의 나를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느끼는 사람들은 은퇴 자금을 60%나 덜 모은대요. 와, 충격적이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에이, 그건 뭐 미래의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하겠지 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책임을 그냥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좀 답답하셨죠?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빛을 볼 시간입니다. 적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 손에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7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이 7가지 진실은요, 앞에서 봤던 그 위협들을 그냥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해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래가 현재를 끌어당기게 만들고 내 환경을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당장 미래의 나처럼 행동해버리는 거죠. 정말 강력한 원칙들이지 않나요? 이 그래프를 보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나는 얼마나 변했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나는 또 얼마나 변할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걸요. 와, 지난 10년 생각하면 나 진짜 많이 변했지. 근데 앞으로 10년은 뭐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바로 이게 두 번째 진실과 관련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거대한 착각입니다. 하버드의 심리학자 댄 길버트는 이런 현상을 역사의 종말 착각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되게 거창하죠. 이게 뭐냐면 마치 지금의 내가 내 인생의 최종 완성본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변할 것도 없지 뭐. 이렇게요. 하지만 진짜 진실은 뭘까요? 우리는 언제나 업데이트 중인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와,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 정말 무한대로 열리는 거죠. 자, 이제 5번째 진실로 넘어가 볼까요? 앞에서 환경이 우리 발목을 잡는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 환경을 이제는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더 이상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환경을 디자인하는 설계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자유를 주는 5번째 진실의 핵심이에요. 환경 설계, 이거 뭐 거창하고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간단해요. 예를 들어 운동복을 그냥 침대 옆에 딱 던져두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입고 나가기 훨씬 쉽겠죠. 책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요. 스마트폰은 잘 때는 무조건 다른 방에서 충전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엄청나게 막을 수 있어요. 보세요. 성공은 무슨 대단한 의지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사소한 설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6번째 진실은 바로 사람, 즉 관계의 힘입니다. 짐 론의 이 유명한 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와, 이거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거의 과학에 가까운 진리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곧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계속 과거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은 정말 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위협과 진실을 아우르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모든 걸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진짜 내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착각이 바로 이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 동기부여가 좀 되면 그때 시작해야지. 뭔가 작가 같은 영감이 떠오르면 글을 써야지 하고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반대예요. 매일같이 글을 쓰는 그 행동이 당신을 작가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매일 운동하는 그 행동이 당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체성이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이 정체성을 빚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꿰뚫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제발 언젠가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선택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 멀리 있는 미래를 지금 여기 내 현실로 끌고 오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이걸 진짜 여러분의 현실로 만들 시간입니다. 오늘 딱 3가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째,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위협 요인이 뭔지 딱 하나만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둘째, 오늘 하루 나에게 힘을 줄 진실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내 주변 환경에서 아주 사소한 것 딱 하나만 바꿔보는 거예요. 뭐 책상 위 연필꽂이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딱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바로 그 멋진 사람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난 바로 다음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